자, 오늘은 독서 82쪽부터 끝까지 문제 풀 거예요. 그래서 15강부터 16강까지 문제를 쭉 풉니다. 그래서 82쪽부터 91쪽까지 잠시 영상 멈추고 문제를 풀고 그리고 답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서는 시각자료 보기의 이해라고 해서 이 본문에 있는 것을 시각자료로 표현하고 그걸 이제 대응하는 이제 문제를 푸는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이제 문제는 본문에서 했었고 본 교재에서 했었고, 여기서는 이제 워크북에서는 해당하는 거 내용 정리되어 있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빈칸 바로 채워보면 1번에 숙주세포, 2번에 구성, 3번에 박테리오파지고요. 그리고 4번부터 순서대로 다면체, 꼬리섬유, 유전물질, 그리고 통로입니다. 7번에. 그리고 8번에 꼬리섬유, 9번에 DNA, 그리고 10번에 단백질이고요. 11번에 효소, 12번에 용원성 파지예요. 그래서 용원성 파지랑 마지막 이제 독성 파지에 대해서 이제 내용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는 바이러스 일종의 박테리오 파지에 대한 설명이 전체적으로 나와 있고, 사문단의 내용 전개 방식을 이음절 두 글자로 쓰래요. 여기서 사문단의 내용은 박테리오 파지가 어떻게 번식하는 건지에 대한 복제하는 과정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순서니까 과정 쓰시면 되고, 그리고 2번 박테리오파지가 증식을 위해서 숙주세포를 이용하는 이유를 조건에만 쓰래요. 뭐뭐 때문에 뭐뭐 한다 라는 내용인데, 이거에 대한 내용은 1문단 참고하시면 됩니다. 1문단에 자, 바이러스는 자신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죠? 조건.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해야 한다. 마지막 이용해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다시, 바이러스는 자신의 존속을 위한 최소한의 물질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생명활동에서 숙주세포를 이용해야 한다. 라고 뒤에 이제 어휘만 조금 바꿔서 2번 답 쓰시면 되겠죠? 그리고 3번에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1번인데, 우리의 기억은 여기서는 존속이잖아요. 존속은 어떤 대상이나 어떤 대상이 뭐 그대로 있거나 아니면 어떤 현상이 계속 되는 거를 존속이라 하고, 뭐 더 낮고 좋은 상태나 더 높은 걸로 가는 거는 발전이겠죠? 발전이겠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1번이라고 보시면 되고, 자, 두 번째 거 지문도 바로 봐볼게요. 두 번째 지문은 가격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도 바로 이제 빈칸 채워보면 1번에 소비자, 2번에 시장 지배력이고요. 그리고 3번에 선호도, 4번에 총수입, 5번에 상품 수량, 6번에 소량 구입, 7번에 대량 구입이에요. 그리고 8번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 9번에 낮은 가격, 10번에 높은 가격이에요. 그리고 11번에 생산량, 그리고 12번에 마지막에 자원 배분입니다. 자, 또 이거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면 여기서는 4번에 언급되지 않는 거에 대해서 나오네요. 답은
5번인데 여기 이제 사문단 보면은 사문단이 여기인데 사문단 보면은 가격 반응의 민감도에 따른 수요의 뭐 가격 탄력성 변화에 대해서 나오지 뭐 상품 특성에 따른 수요의 뭐 가격 탄력성 차이 이제 전혀 나와 있지 않고요. 그리고 5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자 어린이 가격이 다른 거지, 그치? 이것은 마지막에 3문단에 나왔던 거 3급 가격 차별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3번에 완전 가격 차별이 아니라 3급 가격 차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6번 가볼게요. 6번에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표로 봤을 때 2급 가격 차별에 대한 이제 표거든요. 그래서 이걸 봤을 때 1번 보면 판매자의 총 수입은 가격을 3구간 나누어 결정할 때 5구간 나눌 때보다 오히려 더 증가하겠지. 1번부터 잘못됐네. 6번에 1번이고요. 그리고 7번에 기억처럼 말할 수 있는 근거로 가장 적절한 거네요. 기억 봤을 때 내용이 가격 차별이 이루어지면 생산량이 증대되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증가할 수 있대. 왜냐면 이제 차별에 따라서 안 살 수 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장 적절한 것은 5번이 되겠죠. 자, 이어서 어휘의 의미 파악도 한번 가볼게요. 어휘 파악은 우리가 지문 보면 한 지문에 항상 어휘를 묻는 문제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자의 뜻을 풀이하는 것도 이제 나오고 그 한자에 대응하는 이제 고유어를 찾는 것도 나오고 오히려 이제 고유어를 맞는 한자어를 찾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전이 아닌 이상 정확한 개념을 완전 외울 수는 없지만 이 맥락상으로 잘 파악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연습을 해야 되는 거지. 자, 1번에 알맞지 않은 거 나오는데 각각 작용, 고안, 분산, 지탱, 경고예요. 여기서 알맞지 않은 것은 4번이죠. 어떤 상태나 현상 그대로 보존한다. 이건 거의 유지잖아, 그치? 지탱은 오래 버티는 거, 오래 버티거나 배겨내는 거, 이걸 의미하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오히려 유지의 의미다라고 붙이시면 되고, 2번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여기서는 명시, 가산. 근데 한자가 있잖아. 한자를 잘 봐야 돼요. 교부, 청구, 과실이라고 보면 되는데, 여기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명시입니다. 명시는 보이게끔 한 거야. 분명하게 보이게끔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오히려 뚫어보는 것을 물체를 환히 뚫어보는 거 오히려 투시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돼요. 1번 해서 고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3번 가볼게요. 여기서는 문맥적 의미와 가장 비슷한 거 고르는 거네. 금성에 붙인 이름을 붙이다 라는 거니까 그와 관련된 것은 바로 보이죠? 제목을 붙일까? 여기서는 이제 이름이 생기게 하다라는 이제 뜻이니까. 그리고 4번의 디귿과 같은 것은 잉크가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넓은 범위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미치는 걸 이걸 이제 퍼져나간다라고 하는데, 이거와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넓은 범위로 미쳐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1번이죠. 그리고 5번 가볼게요. 5번에 A와 결정을 내리다 했을 때 내리다네요. 여기서 내리다는 우리가 판단,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결말을 맺는 거, 이걸 이제 여기서 내리다라는 의미인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결정하거나 판단 내릴 때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거 2번이고요. 그리고 6번에 탐색, 표시, 탑재, 연결, 동일하다에 대한 동사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고유어로 바꾸는 게 나오네요. 알맞지 않은 것은 여기서는 잘 보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여기가 탑재되다는 건 어떤 배랑 뭐 차에 물건 싣는 걸 의미해요. 근데 싣는다랑 태우다는 다르잖아요, 그치? 오히려 실린 이렇게 고쳐야 되고요. 자, 그 다음 7번 가볼게요. 7번에 A와 가장 유사한 겁니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볼 수 있다 라는 내용이요. 여기서 보다는
우리가 대상을 평가하다 이런 뜻이에요. 대상을 평가하다. 이럴 때는 가장 적절한 한 것은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2번이죠. 그리고 8번 보면은 기억에 바꿀 수 있는 거. 연력학적 변수들이 같은 게에 있는 같은 상태에 있다. 여기서 같은은 동의에 똑같은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치? 선생님이 바로 나와버렸죠. 동일한 이란 의미라고 보면 되겠지. 8번에 1번이고요. 그리고 9번에 또 한자가 나오네요. 얘는 상정, 전제, 실제, 편향, 단선대. 이걸 봤을 때 알맞지 않는 것은 한자를 봤을 때 이건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1번이에요. 여기서 상정 있잖아요. 여기서 상정은 어떤 이제 상황을 가정적으로 생각해서 단정할 때 상정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토의 안건이나 회의를 내어놓을 것도 상정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때는 조금 한자가 달라요. 이 한자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이제 상정인데 완전 이제 의미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10번 가볼게요. 기억과 바꿀 수 있기에 가장 적절한 거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된대요. 이거는 맥락에서 같이 보면 2번이죠. 9비. 그리고 11번에 결론에 도달하다. 여기서 도달하다는 어떤 목적의 수준에 다다르다 이런 뜻이잖아요. 다다르다는 말이 나왔잖아. 2번이지, 그지? 그리고 12번에 적절하지 않은 거. 자, 여기선 대비, 파악, 인상, 그리고 배제, 전가. 이것을 넣어서 같은 맥락의 단어로 쓰였냐라는 거예요. 여기서는 경제적 손실에 대비할 수 있다. 거의 준비할 수 있다라는 의미잖아. 근데 여기서는 지난해 이익과 손실을 대비해 올해 예산 세웠대. 작년 거랑 지금 거랑 뭐 해봤다 이 말이야. 작년에 이익과 손실을 비교해봤다 이 말이잖아요. 준비랑 비교는 완전 다르지. 그치? 1번이 잘못되네. 나머지는 다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독서 이제 마무리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어휘 연습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이 어휘 문제도 단어 시험 이제 보는 것은 말 그대로 평소에 많이 접하지 이제 못하니까 평소에 이제 독서량이 많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책을 읽을 때 새로운 단어를 자꾸 접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제 어휘책에 있는 단어들을 외우고 이제 시험을 보는데 이런 식으로 문제도 자주 봐야지 익숙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또 문제에서 자주 나오는 단어가 또 계속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뭐 이런 무슨 보로 시작하는 말들 이런 것들도 잘 구별해서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문법을 해봅시다. 자, 문법은 몇 쪽 할 차례냐면 제가 저번에 221쪽까지 설명을 했었고 223쪽이에요. 223쪽에 우리가 이제 고점 문법 계속 하고 있는데 높임 선어 말어미에 대해서 나옵니다. 높임 선어 말어미.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 다 하고 뒤에 있는 문제 풀어보고 문제풀이 한번 또 해볼게요. 자, 여기 높임 선어 말어미에는 우리가 지금은 보통 주체랑 상대가 조금 남아있기는 한데 거의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만 쓰인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도 주체 높임 선어 말어미가 쓰였는데 이때는 형태가 조금 달랐습니다. 지금 이제 시만 쓰이는데 예전에는 시랑 샤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음 어미 앞에서는 뭐가 오냐? 시가 온다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어나 오우로는 모음어미 앞에서는 샤로 시를 읽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음 앞에서는 시, 모음 앞에서는 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은 안 쓰이는데 예전에만 있었던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입니다. 우리가 객체는 뭐 높이는 거예요? 목적어나 부사어 높이는 거잖아요. 그치? 근데 이 세 종류, 삽, 짭, 쌉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삽, 짭, 쌉은 음은 조건에 따라서 달랐는데 우리 어간 앞부분이라 생각하면 되겠지? 어간의 끝소리, 어간 앞에 있는 받침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오면 사비스였고요. 그리고 앞에 디귿, 티읕, 치읓, 칠이오면 자비스였고요. 그리고 앞에 모음이거나 니은, 리을, 미음, 그러니까는 울림 소리 있죠. 앞에 만약 울림 소리가 왔다라고 하면은 반침삽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큰 틀로 다시 하면 기역, 비읍, 시옷, 히읗이면 삽, 디귿, 티읕, 치읓, 치, 얘가 구개음 계열이죠. 그러면 잡, 그리고 모음, 그리고 니은, 리을, 미음, 이거는 전체적으로 울림 소리가 오면 반침삽이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의문형 종결어미가 있어요. 이것도 약간 이제 외워야 될 부분인데, 이거는 인칭에 따라가 좀 달라져요. 우리가 의문형 어미, 종결어미는 지금 뭐뭐 하니, 합니까? 뭐뭐 하니? 이런 식으로 쓰면 되잖아요. 그치? 그런데 주어가 1인칭, 3인칭에 따라서, 2인칭에 따라서 이 어미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의문문 종류가 3가지 있잖아요. 판정의문문, 설명의문문, 수사의문문이 있는데, 그 중에 판정의문과 설명의문에 따라서 이 의문형 어미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정의문문은 너 뭐뭐 했니? 예를 들어서 네, 아니로 대답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 여자니? 네. 이런 식으로 이럴 때는 의문사가 없죠. 그러면 아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뭐 하니? 니은가, 리을가, 있다, 여 이런 식으로 끝났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설명 의문문은 설명을 요구하니까 의문사가 있겠죠. 이럴 때는 오 계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니은고, 리을고, 입고, 요 이렇게 끝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 어떠한고, 어떠하니, 너 오니, 어디로 오니 했을 때 오뇨 이렇게 실현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1인칭, 3인칭일 때예요. 1인칭, 3인칭일 때는 판정문은 아계열, 설명문 5계열로 생각하면 되는데 2인칭은 상관없어요. 판정문이든 설명문이든 너한테 묻게 되면 니은다로 묻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네 어찌한다 다로 끝났다 해서 다로 해석하면 안 되고 너 어때? 어떻게 알았니? 하고 의문형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인칭, 3인칭일 때는 판정음은 설명문에 따라서 연결어가 달라지고 2인칭은 의문사와 상관없이 어떤 의문이 오든 너한테 얘기하는 거면 니은다로 끝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좀 봐볼게요. 그 다음 점 격조사입니다. 우리가 격조사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7개가 있잖아요. 7개 격조사가 있는데 이거에 따라서 우리가 문장 성분이 정해지잖아, 그치?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이 격조사도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많이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크게 5가지, 주격조사, 서술격조사, 목적격조사, 관형격조사, 부사격조사가 이제 나와 있는데, 자, 먼저 주격조사 한번 봐봅시다. 주격조사는 자, 우리가 지금은 뭐 쓰예요? 이랑 가가 있죠. 근데 이때 당시에는 뭐만 있었냐면 가가 없고 이만 있었는데 이 이도 환경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자음 뒤에서는 이, 근데 모음 이와 반모음 이 위의 모음에서는 이 그냥 이응이 없는 이인데 만약 앞에 이가 왔다 라고 보면 아예 안 쓰였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얘가 옆에 전 불이, 이건 지금 뿔이거든요. 이럴 때는 지금 이가 왔잖아요. 이럴 때는 쓴다 안 쓴다, 주격조사를 안 쓴다라고 보면 돼. 안 쓰였지만 자, 문장의 형태에 따라서 우리는 불이만 나왔을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 거야? 뿌리가 또는 새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서술격조사입니다. 서술격조사도 우리 지금 서술격조사 2다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자음 앞에서는 이, 모음 앞 이 이외의 모음 앞에서는 그냥 이거는 이, 근데 모음 이와 반모음 앞에서는 안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건 머리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머리라 이렇게 돼 있는 거지. 머리이다. 엄소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는 목적격조사입니다. 우리 목적격조사는 지금 을을이지. 근데 예전에도 을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모음 형태가 달라요. 그래서
이 을은 자음 앞에서, 자음 뒤에서, 그리고 르는 모음 뒤에서 나타나는데, 그런데 자, 앞에 있는 게 양성 모음이냐 음성 모음이냐에 따라 달라져요. 음성 모음이면은 이 르리 쓰였고요. 양성 모음이면 아래야 아래야 르리 쓰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왔으니까 가 온 거죠, 그렇죠? 아래야 왔으니까 아래야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관형격 조사입니다. 우리가 관형격 조사는 지금 유일하게 의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치? 예전에도 의가 있었는데 의 외에도 뭐가 있었냐면 이 시옷이 있었어요. 자, 봐보자. 자, 의는 어떨 때 쓰냐면 유정명사일 때 써요. 유정명사는 왼쪽에 나왔듯이 사람이나 동물한테 쓰는 거예요. 사람이나 동물이 나오면 의를 쓰고 앞에가 또 음성 모이면 그냥 의, 그리고 양성 모이면 아래 의를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밑에도 유정명사이긴 한데 높임의 대상일 때 써요. 그러니까 보통 대왕, 자기보다 높은 사람들에서 옆에 나와 있죠. 대왕서, 이거는 대왕의 말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시옷은 무정명사 있습니다. 나라는 유정명사가 아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 거야? 나라의 말씀, 나라의 말, 이렇게 해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지금 말씀은 높임의 말도 나타내지만 예전에는 그냥 이제 말이라는 의미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석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부사격 조사, 처소, 그 장소를 나타내는 부사격 조사 봐볼게요. 지금 똑같이 애가 쓰이긴 하는데 어이의 자, 아이의 자, 그리고 여이의 자가 쓰입니다. 그래서 음성 모음일 때는 어이의 자, 양성 모음일 때는 아이의 자, 그리고 앞에 이가 오면은 여이의 자가 쓰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말리 이로 끝났죠? 그래서 여의의 자가 쓰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중세국어에서는 모음 조화가 잘 지켜졌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음 조화를 되게 신경 썼죠. 조사도 마찬가지잖아. 조사가 형태가 이렇게 달라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양성모음은 양성모음끼리, 음성모음은 음성모음끼리 결합을 잘 하려는 게 강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은 많이 없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중세국어 봐보자. 양성모음은 아래야 아, 오고요. 음성모음은 우, 이고요. 중성이 이였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아래가 없어졌잖아. 그래서 대신 자, 아, 오가 양성, 우가 음성, 그리고 자, 양성 현대고에서는 이가 음성모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가 음성모음이에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가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거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국외음화 봐볼게요. 국외음화. 국외음화는 자, 중세국어에서는 국외음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자, 지금 국외음화 현상은 뭐야? 기억나지? 앞에 디귿, 디귿이 이를 만나면 디귿이 지읒이 되고 티읒이 치읒이 되는 현상이잖아요. 발음된 현상이잖아요. 이때 이는 의미가 없는 무슨 형태소 해야 돼? 형식 형태소 해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디다 이런 식으로 이가 왔지만 국외음화는 근대부터 시작했지 중세국어 때는 국외음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부처가 아닌 부텨, 천지가 아닌 텐디 이런 식으로 쓰고 발음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음 법칙도 적용되지 않아요. 우리가 끝말잇기 있게 할 때 가장 적용되는 게 이제 두음 법칙이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니은이 뭐 이응이 되거나 리을이 이응이 되거나 또는 리을이 니은으로 이제 발음하는 게 이제 두음 법칙이죠. 근데 니은은 니, 이, 야여, 여유 앞에서 아무 불편을 사용됐다. 그래서 우린 지금 이르되라고 하지만 니로되, 이르시되, 니르샤되,
임금, 닌금 이런 식으로 두음 법칙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플러스 옆에 봐보자. 원순모음화도 일어나지 않아요. 원순모음 우리가 지금 마시는 물 있잖아요. 예전에는 물이었거든요. 이것도 근대 국어식에 많이 원순모음화 직행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으로 썼다. 물이 아니고 물, 불이 아니고 불, 풀이 아니고 풀, 그리고 붓다 아니고 붓다. 이런 식으로 원순모음화가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중세 때는 이 세 가지 기억하시면 돼요. 국외음악 적용되지 않았어요.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원순모음화도 적용되지 않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226쪽 마지막 페이지 가볼게. 단어의 의미 변화입니다. 우리 단어의 의미 변화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왼쪽 봐보면 확대, 축소, 이동이에요. 확대는 개념이 커지는 거, 넓어지는 영역을 말하는 거지. 그래서 대체로 해당 단어의 사용 영역이 넓어지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다의성을 갖는 단어는 대개 의미 확대에 해당을 하는데 대표적으로 다리는 우리가 사람 다리를 가장 기본적인 거잖아, 그치? 그런데 지금은 책상 다리, 안경 다리 이런 데에도 쓴다는 거죠. 그리고 영감은 벼슬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누구 영감님 이러면 이제 지체 높은 벼슬을 하시는 사람 말했는데 지금 우리 영감님 하는 거는 나이 많이 든 이제 남자 노인한테 이제 영감님을 많이 하죠. 그리고 세수 말 그대로 씻을 세에다가 손수자예요. 손을 씻다인데 지금은 손이나 얼굴을 씻다. 특히 세수는 얼굴만 씻는 것도 많이 이제 생각을 하죠, 그렇죠? 그리고 의미의 축소는 말 그대로 단어의 의미 영역이 좁아지는 특수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체로 해당 단어의 사용 영역이 좁아지는 건데 우리가 얼굴은 전체적인 형체, 그러니까 큰 거지, 그치? 근데 우리 지금은 머리에 있는 안면을 의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의미가 축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계집은 보통 여자들이 계집을 하는데 우리는 조금 낮잡아 볼 때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예전에 플러스로 놈은 이제 사람이란 뜻이었는데 남자를 약간 낮잡아 볼 때 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당되는 의미 왼쪽에 남아 있지? 이런 식으로 축소된 현상의 이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짐승은 우리가 인간을 제외한 동물이었지만 예전 불교 용어로 생명의 을 갖고 있는 것은 다 짐승이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많이 축소됐죠. 그리고 이동의 의미의 이동입니다. 전인데 단어의 의미 영역이 넓어지거나 좁아지는 일이 없이 단어의 의미가 변한 현상이에요. 그래서 감투는 벼슬아치가 머리에 쓰는 모자로 의미였는데 감투를 썼다라는 것은 어떤 지책에 올라가게 됐다 이런 뜻으로 바뀌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젊다는 나이가 그냥 어리다잖아요. 근데 나이가 한창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또 바뀌었고 씩씩하다는 엄하고 엄숙하고 장엄하다. 근데 굳세고 위험스럽다. 근데 이것보다는 옆에 있는 예시가 더 많이 나와요. 어여보다는 지금 예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불쌍하다라는 뜻이었고 어리다는 나이가 적다지만 예전에는 어리석다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사어, 죽은 거라고 지금 안 쓰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맞다는 통하다. 그래서 사맞지 아니하여, 통하지 아니하여 그러면 되고 전차는 까닭, 이유, 실어는 능, 하다는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하다는 많다라 썼고 우리가 지금 쓰는 하다자 있잖아요. 이거는 예전에 아래하다로 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시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의 확대, 축소, 이동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이제 시험 대비 들어가잖아요. 이 시험 대비 들어가기에 앞서서 문제를 미리 풀어놓게요. 그리고 미리 풀어놓고 선생님 이거 시험 대비 끝나고 이제 문제풀이를 좀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뒤에 이제 몇 번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냐면 225번부터 풀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225번부터 문제를 쭉 푸세요. 그래서 숙제가 조금 많을 거예요. 숙제가 조금 많아서 245번까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로는
229쪽부터 238쪽까지 숙제로 미리 조금 해 놓으시고 이거에 대한 이제 문제풀이는 시험 대비 끝나고 바로 자세히 하도록 할게요.